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앞에 드렸던 팜플렛을 참고하시면 저희 발표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적의 영업을 위한 영업 관리 솔루션인 모티브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팀 스테일리의 송의혁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독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방식, 솔루션 소개, 시연, 테스트, 트러블 슈팅, 고려사항, 보도와 방향, Q&A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모티브라는 솔루션은요, 영업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바라보며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라는 이제 모티베이션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합친 모티브라는 프로젝트의 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이도현 멘토님과 기우석, 김민석, 광동호, 저, 유혜진 총 6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달라서 이것들을 다 완성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최적의 영업을 위한 영업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영업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경험과 그 사용자들로부터 오는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현재 영업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세 분께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분께서는 아무래도 복잡한 UI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불편하고 사이드바 순서가 업무의 플로우에 맞춰져 있지 않고 뒤죽박죽 돼 있어서 되게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께서는 본인 실적만 조회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실적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분께서는 아무래도 항상 되던 기능이 갑자기 안 되면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오류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러한 점들을 추합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 세 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의 핵심 포인트를 뽑아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를 통한 여러 지표들의 다양한 리포팅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로그 모니터링 및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직접적인 개발로 들어가기 전에 역할 분담을 먼저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기획팀, UI, UX팀, CI/CD 팀 총 3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공유 문서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획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사항과 일정, 진척도를 관리할 수 있는 WBS를 작성을 하였고요. 저희 기획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요구사항 명세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의미한 DB 모델링을 위해서 어그리 것을 도출하는 DDD를 작성을 하였고요. 이 DDD를 기반으로 DB 모델링도 또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UI UX 팀인데요. 저희 UI UX 팀은 공통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통 컴포넌트 피그마를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공통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서 향후 개발을 할 때 이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편리하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CI/CD 팀인데요. CI/CD 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백엔드 배포에 노력을 하였고 이렇게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차별점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저희는 도커 컨테이너에 와스랑 레디스를 모두 배포함으로써 조회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레디스와 DB 이중화를 통해서 조회를 해올 때 성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DB 이중화 같은 경우에는
조회만 가능한 이 슬레이브 DB를 사용하였고요. 그 나머지는 마스터 DB를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조회를 해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적용을 하는데 개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JMeter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주었고 그 트래픽을 통해서 어떤 성능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레디스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의 방식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레디스를 사용한 쪽이 평균 응답 시간이 84% 단축되고 처리량이 2.46% 2.46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레디스를 적용한 것이 유의미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기획과 뭐 이렇게 팀을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세부적으로 서로의 그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 툴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UI UX 팀에 이 화면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화면 기능 설계서를 UI UX 팀이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팀에서는 저희가 작성한 기획에 대해서 한층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시스템 아키텍처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CI/CD 팀에서 이제 배포했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를 하여서 이 역시 공유를 하는데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개발자 도구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독특한 이제 기능을 결과를 봤던 좋은 결과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컬럼을 작성할 때 테이블명을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면 되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컬럼명이 자동으로 뽑히도록 하는 이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저희 이 프로젝트는 4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영업 사원과 관리자,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에 맞춰서 이렇게 사이드바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사이드바에 따라서 이제 화면도 다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권한에 따라 다른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핵심 포인트 중에 가장 첫 번째,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계약서, 수주서, 발주서 자동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고객이 차량을 구매해서 주문이 들어가기까지 저희는 계약서, 수주서, 발주서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었고요. 가장 첫 번째로 계약서 등록 및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종이에 적고 PDF로 저장하고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등록 수정 삭제가 되게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K 에디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자계약서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대로 들어가고 편리하게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전자계약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에 보는 것처럼 서명 모달로 이제 전자 서명도 가능하게 하였고요. 계약서를 등록하고 나서 그 위에 있으신 관리자분께서 여기 계약서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수주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자동화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등록됐을 때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객 정보를 등록을 하면 저희는 이제 HTML 파일에서 이 고객 정보를 파싱해서 DB를 조회하고 DB에 저희가 이제 작성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새로운 고객 정보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자동화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다음은 판매 내역 등록입니다. 이것도 자동화랑 좀 연관된 내용인데요. 계약서 승인이 되면 그 계약서에 대한 실적이 해당 판매사원의 판매 내역으로 자동으로 등록되게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수주서 등록 및 승인인데요. 이와 같은 부분은 사실 계약서랑 거의 비슷한 플로우이기 때문에 좀 차별점만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주서를 작성하고 싶은 계약서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선택을 하면 그 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약서 번호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매핑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서명과 승인 과정을 거쳐서 다음 발주서로 갈 수 있는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주서인데요. 이 발주서도 계약서와 수주서와 동일하게 이 전자계약서로 등록을 하였고요. 수주서랑 동일하게 수주서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매핑을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두 번째 포인트인 통계를 통한 여러 지표들의 다양한 리포팅 기능을 위해서 저희는 사원 판매 성과와 영업 매장 통계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부분은 영업 관리자나 영업 담당자가 여러 매장의 실적과 본인 매장의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본인 매장의 영업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매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개인의 실적인데요. 아무래도 개인 사원은 본인 실적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이 영업 사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고치나 평균치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어, 저의 개인 사원의 영업 실적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사실 요즘은 그 사원들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그냥 딱 최고치와 평균치로만 본인의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고와 평균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로고 모니터링 및 알람을 통해서 실시간 문제를 감지하기 위해서 에러 로고 기반 신속한 이슈 추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위의 부분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을 로고에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에 쌓인 로고를 상세하게 조회를 하면 어떤 로고에서 뭐 오류가 발생했는지 어떤 사원이 오류를 발생했는지와 같은 이 오류에 대한 로고 정보를 상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치명적인 에러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한테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좀 확실하고 빠르게 에러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연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인을 하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신경 썼던 부분은 사실 업무 프로세스 그대로 사이드바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메뉴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메뉴를 검색해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계약서 등록입니다. 계약서 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사원과 관리자 모두 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자계약서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입력을 해놨지만 향후 이게 서비스화 된다면 이런 젠들도 직접 사용하시는 분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계약 일자와 담당자명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객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도 바꿀 수 있고요. 자동으로 매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 서명과 매도인 서명을 통해서 전자 서명도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한 전자 계약서를 보면 저희가 기입하였던 정보들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수정인데요.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부분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분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서 수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구분이 법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조회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통해서 이제 그 검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명이나 고객명과 같은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매장명과 고객명, 승인 상태, 그리고 고객 구분, 그리고 계약 일자를 통해서 상세 조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네, 했을 때 저희가 오늘 입력한 계약서에 대해서 상세 조회를 할 수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쇄 과정인데요. 인쇄 과정도 동일하게 인쇄를 하고자 하는 그 행을 선택해서 인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다운도 동일하게
이제 클릭해서 보면 엑셀이 이렇게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약서 승인인데요. 저희는 사원이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관리자가 계약서를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원이 작성했던 네, 이 계약서를 승인 신청을 해서 바로 승인으로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화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계약서를 등록하면 그 고객 정보를 DB에서 조회를 해서 없는 고객 정보는 앞에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조회를 해보면 등록한 계약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인 계약서 승인이 일어날 시에 판매 내역 또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서 등록인데요. 네, 계약서 등록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계약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를 제외하고 이제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담당자 명도 적고 기존 계약서랑 동일하게 전자서명도 진행한 후 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수주서 때 등록했던 내용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주서 승인인데요. 이 또한 계약서 승인과 동일하게 네, 수주서 승인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발주서 등록인데요. 발주서 등록도 수주서랑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고 싶은 수주서를 선택해서 바로 매핑을 해서 작성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발주 일자랑 발주자, 영업 매장 같은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발주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넣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이제 발주서는 담당자만 승인 가능하게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 담당자가 기존에 적혀 있던 이런 그 발주서를 확인해서 네, 승인 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 상태로 바꾸면 계약의 상태가 네, 승인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별, 그러니까 사원의 개인 일별 사원 실적을 조회 가능한 기능인데요. 네, 보시면 분류를 일별로 설정을 하고 네, 조회 기간 같은 경우에는 네, 5월부터 뭐 12월 12일까지 이제 조회를 해봤을 때 보시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실적이 쌓였던 날짜 같은 것들로 볼 수 있고 저희는 지금은 가장 실적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 또한 최고치와 평균치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최고치와 평균치는 현재 영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최고치와 평균치를 통해서 본인의 매장의 실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네, 수당도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네, 최고와 본인 실적에 대해서 비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도 동일하게 최고와 평균을 통해서 본인의 실적과 다른 사람의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사원 실적 조회인데요. 역시 월별로 설정을 하고 1월부터 12월, 약 1년 동안 월별로 어느 날짜에 가장 실적을 많이 쌓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달별로 이렇게 실적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와 평균, 이 역시 또한 최고와 평균을 통해서 본인 실적과 다른 사람들의 실적을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월별 단위로 나오고 최고와 평균을 비교해서 본인의 위치를 여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관리자가 월별로 매장별 조회를 하는 그 통계치인데요. 월별로 설정을 하고 조회 기간을 이번 달로 설정을 했을 때 각 매장의 실적과 매출액, 기본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장별로 최고치와 평균치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네, 각 매장들의 어떤 실적을 본인의 매장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 실적 매출액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중첩된 데이터로 진행을 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월별 우리 매장 사원들의 판매량도 동일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저번 달에 이제 사원들의 판매량도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매장의 사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의 명과 매장 사원을 입력을 하면 저희 매장에 있는 그 매장 사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최고치와 평균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도별로 매장 판매량도 역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분들이 이제 확인하기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장별로 연도별로 얼마나 실적을 쌓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도 동일하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기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스템 관리자에 포함된 에러 메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이재영 대표이사님이라고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에러 메일 처리를 통해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이사님께서 일정을 등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을 등록하시는 부분은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을 등록했을 때 어떤 오류로 인해서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시스템 관리자의 메일에 바로 이 시스템 에러에 대한 정보가 메일로 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대표이사님이 진행을 하셨고 어떤 서버 내부 오류가 있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메일과 로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로그 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석세스 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희가 방금 발생했던 에러 메일에 대해서는 포스트와 에러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방금 직전에 발생했던 어떤 로그 번호나 사원 번호, 요청 시간 같은 이 에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뒤에 있는 프로젝트 PPT 발표를 더욱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능적인 추가적인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솔루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버프 세트를 통한 웹사이트 보안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SQL 인젝션을 통해서 취약점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고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통해서 이제 악성 스크립트 삽입 위험성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로그인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에서 그 로그인 정보를 인터셉트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보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SQL 인젝션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명의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서 넣고 확인을 해보면 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뚫기 위해서 패스워드에 기존에 본인이 입력했던 것 말고 모든 권한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서 로그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이중으로 보안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멤버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매핑을 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선 잘 사실 보시면 이렇게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 대시보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로그인을 했을 때 나오는 권한을 시스템 관리자로 설정해서 그 화면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대시보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엔드에서 이중 보안을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서 둘 다 보안을 또 확실하게 진행을 해서 중요한 데이터 정보 조회나 데이터 정보 등록 같은 것들은 네,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는 배포 과정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컬럼명, 테이블명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회를 마이바티스로 진행을 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JPA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JPA를 통해서 DB를 등록하다 보니 DB에 이제 소문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마이바티스를 기존에는 이 컬럼을 대문자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이 윈도우, 이 로컬 환경인 윈도우랑 맥 OS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민감성이 낮아서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었지만 저희는 도커를 통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리눅스 기반의 도커는 대소문자의 민감성이 높아서 이런 JPA를 통한 DB의 이제 소문자와 대문자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바티스에서 동일하게 소문자를 적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SSE 커넥션 풀 초과 문제인데요. 간략하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세로 거침을 계속하면 갑자기 먹통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이제 커넥션을 해제하지 않고 세로 거침을 반복하게 되면 발생을 하였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총 세 가지 해결점을 적용을 해서 넣어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프론트엔드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로그아웃을 할 때 커넥션을 끊어주도록 시도를 하였는데 이제는 before unmou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될 때마다 커넥션을 끊어줄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었고요. 네, 백엔드에서는 기존에는 새로운 알림이 생성될 때 중복되는 네, 이미터를 체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터를 중복 체크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미터와 동일한 이미터가 들어온다면 기존의 이미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이미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정 파일을 통해서 오프닝 뷰를 설정해서 네, DB에서 커넥션을 처리할 때 연결되는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연결되는 커넥션을 DB를 갔다 왔을 때 커넥션을 해제시켜 주도록 해서 커넥션 풀을 하나 더 쓸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려했던 점인데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지라라는 것을 활용해서 개발 표준과 컨벤션을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하면서 통일성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컨벤션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향후 개발을 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향후 고도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실 보안 테스트에서 백엔드에서의 권한 인증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였지만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의 대시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프론트엔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취약점을 조금 더 암호화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취약점 방어를 강화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 통계를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적용한다면 이는 조금 더 유의미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실 MSA를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모놀리식 패턴으로 시큐어레스 패턴을 적용했지만 네, 향후에 팀원들과 상의 후에 MSA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MSA 패턴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Q&A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